부동산 바닥 다 왔다. 이제 오를 때가 되었다. 언론들이 하는 얘기죠. 과연 그럴까요? 시장의 실질적인 지표들은 너무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 곳곳에서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애써 숨기고 있는 거죠.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겨우겨우 급락을 모면하고 있던 와중에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언제 폭락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미분양 주택은 시장의 온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공급된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건 시장의 수요가 철저히 식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죠.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무려 7만 2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는 악성미 분양만 2만 3,700여 가구로 무려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지난달에만 미분양 주택이 16.2%나 늘어났습니다. 평택은 한때 분양 열풍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미분양 관리지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한 현지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급이 없으면 미분양이 줄어야 정상인데 지금은 미분양이 줄기는커녕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혀 소화되지 않고 있어요. 정말 큰 문제는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이면 건설사 자금 회수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채 비율이 역대급으로 높아지며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사들을 정부가 봐주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부 믿고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부동산 시장의 진짜 상황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경매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부채가 있는 사람이 부채를 갚지 못해 발생하는 시장에서 가장 급한 물건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최근 2025년 들어 이 경매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평균 낙찰가율이 무려 63.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면 6억 원 조금 넘는 가격에 낙찰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균인 것이니 실제로는 반값에도 안 팔리는 물건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경매에 몰리지 않을까요? 심지어 경매 시장은 싸게 집을 살 기회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현재 가격에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반값도 싸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낙찰가율이 급락했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때의 상황과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문제는 이번엔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이고 다시 금방 회복할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집값 대비 전세금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지방 도시들은 이미 전세가율이 80%, 심지어 90%까지도 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전세가 집값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깡통전세의 피해자는 무려 2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 75% 이상이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세입자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 첫 번째 보금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평생 모은 돈을 통째로 날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피해 규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세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지금의 피해자들은 아직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1, 2년 사이 수많은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올 텐데 그때 정말 깡통전세의 폭탄이 본격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최근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가 사상 처음으로 전세 거래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세제도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합니다. 전세가 없는 한국 부동산 시장,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전세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깡통전세가 늘어날수록 금융권의 대출 부실 역시 급증합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결국 은행이 그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로 위기가 전이됩니다. 서울의 외곽지역 이른바 노도강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지난 몇 년간 영끌족들이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지역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노원구 중계동의 양지대림 아파트 84제곱미터는 2021년에 무려 12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인 2025년 4월에는 8억 7천5백만 원에 거래되었죠. 도봉구 창동의 삼성레미안 아파트도 불과 3년 전에 11억 원이던 집이 현재는 7억 6천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주변 다른 아파트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매로 가격을 낮춰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요. 이미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요. 건설사들의 파산 뉴스가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025년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와 부도 사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에만 무려 9개의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100위 내의 유명 건설사 이름이 속속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동학건설, 대적건설,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안강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같은 중견급 이상의 건설사들이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지역의 대표 건설사였던 충북 지역 1위 대흥건설마저 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한 건설사 임원은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아마 7월쯤 진짜 큰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도대체 건설사들은 왜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미분양과 바로 PF 대출 문제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폭락의 징후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PF 시장입니다. 최근 몇 년간 건설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막대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PF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를 미리 분양한 돈으로 대출을 갚는 구조였죠. 문제는 아파트 분양이 미달되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분양 때문에 자금이 돌지 않자 건설사들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PF 대출의 위험은 건설사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PF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까지 부실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금융권에서는 PF 대출 부실 리스크가 터질까봐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대형사, 소형사 가릴 거 없이 PF 담당 인력들을 대부분 계약 종료시키거나 조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증권사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PF 대출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내부적으로 시장의 위기를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응이 오히려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대출이 막히게 되고 추가적인 자금 흐름이 완전히 끊어져 이미 어려운 건설사들은 더 빠르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PF 시장은 살얼음판입니다. 어떤 한 건설사가 크게 무너지면 금융기관 몇 군데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가릴 것 없이 그 충격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금융사 관련 종사자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여전히 곧 회복할 거다라는 장밋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건설사 부도의 도미노가 시작됐고 PF 대출의 부실은 금융권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이 위험 신호를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위기는 겉으로 조용히 진행되는 위기입니다. 시장 붕괴의 신호가 이미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언론과 뉴스는 여전히 낙관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는 지표들은 전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들은 명확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진짜 위기는 뉴스가 아니라 데이터와 실제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언론은 터지기 전까지 이런 지표들에 대해 침묵할 것입니다. 정작 터지고 나면 마치 모든 지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겠죠. 이제는 뉴스가 아니라 지표를 봐야 합니다. 부디 늦기 전에 대비하십시오.